네, 안녕하세요. 현직자가 직접 알려주는 장비사 채용 직무에 의해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렉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장비사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몇몇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ASML 같은 회사에서 정말 멋있게 외국계 엔지니어로 영어 이야기하면서 이슈를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그 반대로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장비사 진짜 힘들다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장비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비사 내부에서도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직무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직자로서 말씀드리는 외국계 장비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장비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해외 출장이 돼요. 여러분들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멋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멋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뉴욕 혹은 영국 또는 영국의 큰 범위로 유럽 이런 데에 가서 굉장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이유 자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해외 출장을 저희가 가서는 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장비 공부를 해야 돼요. 장비 공부, 결국 이 외국계 용어는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겠죠. 장비가 있는 곳.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쉽게 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디 서울 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이 외곽진 곳에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 센터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가는 출장들은 이 해외 출장들은 위치가 그렇게 막 좋은 데에 가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단한 걸 즐기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외 출장의 장점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베너핏이죠. 저도 장비사에 와서 여권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고 해외에 나가봤습니다. 그만큼 해외에 나가보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장비사이지만 멋진 곳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TV에 나와서 컨퍼런스 콜 하는 것처럼 멋있는 그런 출장을 기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트레이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좀 많고 차도 중간에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놀러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자유로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제 양력처럼 저도 제조사에도 있었고 장비사에도 있었고 또 다른 회사에도 있었는데, 특히 한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로움의 강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이 자유로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조정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한 이후에 잠시 외출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출을 나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죠. 왜냐하면 저희 팀장님께 그냥 저 외출 나갑니다 라고 그냥 말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결제도 올려야 되고 그런 복잡함들이 있는데, 보통 외국계 장비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유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동차에 갑자기 바람이 나갔는데 꼭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자동차를 사용하는 업무를
장비사에서는 담당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고객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만약 장비가 문제없이 잘 끝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의외로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자유로움이란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땡땡이 치고 하시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유로움은 한번 빼앗기기 시작하면 똑같이 구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장비사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당들이 좀 있어요. 요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계약 연봉 외에 이 줄줄이 붙어 나오는 금액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 금액들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해외 근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인터널 트랜스퍼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인터널 트랜스퍼. 그래서 인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인데,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제로 뭐 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들도 지금 미국에서 팹을 짓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에 있는 엔지니어와 이 외국계 엔지니어가 토론을 하고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외국인이 오게 되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 엔지니어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또한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인텔 같은 회사들 내부에서 한국인을 필요로 하고, 혹은 한국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영어만 어느 정도 좀 된다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한국에서 한국 회사를 다닌다면 그냥 한국어만 사용하시게 되겠지만, 외국계이기 때문에 뭐 텔 같은 경우에는 일어를 사용하시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장비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도 정말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들어오기 전엔 오픽이 제가 IL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었는데, 이 들어와서 제가 딱히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기회를 받아서 오픽을 또 쳤었는데 이게 IH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것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뭐 AL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AL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렇게 외국어 실력이 실제로 늘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외국어 사용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크나큰 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버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점이자 단점. 하지만 저는 공짜로 돈 받으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좀 두드러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마 이 취업을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밥을 왜 안 줘? 하는데, 보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점심은 회사 나오니까 꼭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을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리고 저녁은 보통 이제 집에 가서 먹기도 하시니까 해서 결국 점심은 꼭 먹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땡땡이를 치지 않는 한. 근데 이 점심을 주는 회사가 있고, 보통은 월급에 포함이 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비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식당이랑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밥값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연봉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점심값을 안 주거나 점심을 안 주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점심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에는 이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게 될 하이닉스나 삼성 근처가 그렇게까지 막 밥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사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식사를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 있겠죠. 해서 저는 외국계 장비사에 입사하시는 거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외국계 장비사에는 기회들이 많은 곳이고 자유로움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크게 만족하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